도쿄돔 11만 관객이 동시에 한국 민요를 따라 부르는 장면. 그냥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조차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라며 입을 다무지 못했거든요. 지금부터 이 장면이 왜 단순한 공연이 아닌지 숫자와 반응으로 낱낱이 분해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감동받고 끝나면 손해입니다. 이 안에 진짜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거든요. 먼저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4월 17일과 18일 도쿄돔 총 2번 공연에 11만 관객. 티켓은 이미 전부 매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BTS의 신곡 후반부에 아리랑 멜로디가 깔리자마자 일본 관객 대부분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팬이 아닙니다. 현장 전체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소름 돋았다 진짜. 라는 반응과 일본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라는 말이 온라인에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괜히 나온 반응이 아니거든요. 잠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같은 곡이 한국 공연에서는 이 정도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에서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일본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야후재팬 댓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있습니다. 좋아요 2만 개가 넘은 1위 댓글은 이렇습니다. 한국 노래를 일본인이 이렇게 따라 부르는 날이 올 줄 몰랐다. 그 다음 좋아요 16,000개를 받은 댓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랑 별개로 문화는 이미 한국이 이겼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일본인 스스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 댓글들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아리랑 멜로디가 귀에서 계속 맴돈다. 거나 가사 뜻도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된다. 라는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이게 문화 영향력이라는 건가? 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일본 대중이 스스로 문화적 충격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 나갑니다. 사실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혐한 정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아리랑 떼창이 나왔다는 건 이건 좋아서 따라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스며든 단계거든요. 사람은 이해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면 움직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처럼 들어온 음악, 드라마, 예능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연장 현장에서 폭발한 겁니다. 일본 시장이 지금 딱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 나갑니다. 일본 파대 스포츠 신문을 아시나요? 니칸 스포츠, 니폰 스포츠, 호치산케이 스포츠, 데일리 스포츠 이 4개 신문이 전부 일면에 BTS를 실었습니다. 일본 언론 구조상 외국 가수가 이렇게 5대 스포츠 신문 일면을 전부 도배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현지에서도 이건 일본 스타보다 더 대우받는 수준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이게 단순히 BTS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는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이건 한국 콘텐츠 전체의 진입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아리랑이 일본에서 떼창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앞으로 한국 음식, 한국 여행, 한국 제품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콘텐츠 하나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 내부 사정을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최근 일본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유행을 넘어 필수처럼 자리 잡았고 일본 최대 어학앱인 듀오링고에서 한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3년째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본어 사전에 없는 한국어 단어들이 일상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 대박 같은 단어들은 이제 일본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일본 젊은 세대끼리 문자 메시지에서 한국어 표현을 섞어 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거든요. 언어가 침투했다는 건 문화가 이미 일상에 박혔다는 뜻입니다. 도쿄 시내 중심가인 시부야나 신주쿠에 가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뷰티 편집숍,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한국 분식점. 과거에는 일부 코리아타운에만 있던 것들이 이제는 도쿄 최고 번화가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겁니다. 과거에는 일부 마니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주류 문화 자체가 교체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문화적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드라마 리메이크, 일본 게임 문화 수입.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거든요. 일본이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동경하고 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일본의 대형 유통 체인점들은 한국 전용 코너를 만들지 않으면 매출이 안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 중 하나인 마츠모토 키요시도 한국 화장품 전용 공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국 아이돌이 먹는 떡볶이를 먹고 한국 드라마에 나온 옷을 입는 것. 이 일본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세련된 행동이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도쿄돔 아리랑 떼창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폭발한 것이죠. 세 번째 반전 포인트 나갑니다. 이번 공연에서 BTS는 일본어로 대부분 소통했습니다. 오랜만인데도 같은 함성과 미소로 맞아줘서 힘이 된다 라거나 다시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라는 멘트를 직접 일본어로 전달했거든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지화 전략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현지 언어를 더하고 거기에 감정 연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거든요. 비즈니스로 번역하면 간단합니다. 한국 콘텐츠를 그대로 팔지 말고 현지화해서 감정 연결까지 만들어라. 이게 지금 가장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본 중장년층 반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류라고 하면 드라마 겨울연가 시절에 중장년 팬덤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BTS의 가사와 메시지에 감동한 일본의 50대, 60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야후 재팬의 또 다른 댓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좋아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사를 외우고 있다. 이게 2030 세대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댓글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에너지는 일본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 댓글 하나가 지금 일본의 분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일본인들 스스로가 한국 문화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활력과 감동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일본인들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든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봅시다. 문화가 먼저 들어가면 제품은 저절로 팔립니다. 신뢰라는 장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래 보수적이라 새로운 브랜드를 쉽게 수용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리랑을 따라 부를 정도로 마음이 열린 상태라면 한국산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에 대한 저항감이 용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실제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본 내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한국 식품 코너가 없는 곳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치킨 브랜드들은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밀려들고 있고 한국 뷰티 브랜드 제품은 일본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전략이 일본 시장에서 완벽하게 먹히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번 공연 이후 BTS는 바로 미국 투어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이 일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도쿄돔 아리랑 떼창은 전 세계로 퍼질 K-컬처 파도의 서막이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아리랑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질 때 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겁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드립니다. 이 흐름에서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 콘텐츠 만든 사람, 유통하는 사람, 그리고 연결하는 사람. 이 3가지입니다. 지금 이 파도는 BTS 같은 대형 기획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 창작자도 소규모 브랜드도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올라탈 수 있는 파도입니다. 계속 소비자로만 머물 건지 아니면 이 흐름을 활용하는 쪽으로 갈 건지 결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개인 창작자들에게도 역사상 유례없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한국이라는 브랜드와 결합해 보세요. BTS가 도쿄돔에서 아리랑을 부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기획과 현지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가 가진 본질적인 힘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멤버들은 공연 후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일본 관객들의 눈물을 보며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경을 넘어 문화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쿄돔에서 아리랑 떼창이 일어난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 장면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 대중에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 됐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올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구경만 할지 아니면 그 파도에 올라탈지 결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우게 드립니다. 이 장면 보면서 어떤 감정이 더 컸나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인가요? 아니면 이 흐름에서 잡고 싶은 새로운 기회인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나 제품을 팔 수 있다면 뭐부터 팔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음 기회를 가장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